안녕하세요. 경찰헌법 강사 이유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2024년 2차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시험은 이제 1차, 2차 시험이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누군가는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이제 합격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헌법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가 나왔고, 그 외에는 이제 많이 풀어봤던 스타일의 문제들도 있었고, 최신 판례 문제도 적지 않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어떤 쟁점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헌법 개정에 대한 게 나왔죠. 헌법 개정에 대한 건 이제 우리 22년 1차 시험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꼭 물어보는 이런 쟁점으로 헌법 128조에서 130조에 있는 조문 잘 기억해야겠고, 또 이번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간부 시험엔 출제가 됐었죠.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것들, 국민투표법 내용까지도 정리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기억,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한된다 돼 있죠.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까지는 잘했는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가 이제 틀렸죠. 정부가 이제 틀렸죠.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발의라고 돼 있다. 대통령의 발의 라고 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조문 문제니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구별이 됩니다. 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대통령이 되겠죠.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정부의 수반.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각부 장관들이라든지 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겠고, 미처 또 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문을 꼼꼼하게 잘 봐두신 분들은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게다가 기억 니은 미음 기억 디귿 리을 뭐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쉽게 줬기 때문에 아마 틀리신 분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의 대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조문 내용이니까 잘 아실 테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이건 헌법 개정 금지 사항은 아니고 인적 효력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또 20일에만 꽂히면 안 되겠죠? 항상 뭐예요? 국회가 제안을 했던, 발의를 했던, 대통령이 발의를 했던, 제안을 했던 공고하는 건 항상 대통령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틀렸다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국회가 공고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마지막에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죠. 우리가 맨날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누가 헌법 개정안을, 어떤 국회의원이 또 헌법 개정안을 찬성했는지를 역사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했죠. 유신헌법 같은 거 뭐 이렇게 누가 했는지 알려야 된다. 근데 유신헌법은 국회가 의결한 건 아니죠. 만약에 정말 악법적인 이런 헌법 개정이 있었을 때 역사에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음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헌법 6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네요. 이제 우리도 소위 말하는 이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거, 그 조문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법 존중주의를 취하고 있죠. 우리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렇죠. 여기서도 벌써 이제 조금 이제 살짝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유엔이 한 게 아니라 유엔에 속해 있는 이런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소지 조항은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된다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공부하고 갔지만 이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소지 조항이 합헌이란 걸 다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이런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된다면 위헌입니다. 위헌이니까 이건 뭐 합헌이란 걸 공부하고 간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겠고 그리고 여러 문제에서 뭐 2번과도 관련돼 있지만 이런 이 국제기구의 위원회의 권고 같은 것들 그죠? 위원회 국제기구 내의 위원회의 권고 위원회의 권고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입법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입법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런 권고, 이런 국제기구의 위원회의 권고는 절대로 이게 뭐가 아니에요? 이거 조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입한 이런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국내 법이 되는 게 아니죠. 국제법규가 아니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 법이 국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국내법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그냥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겠죠. 국제기구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을 존중은 해줘야겠지만 이걸 가지고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된다든지 입법자를 구속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 규약은 이건 역시 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은 국내법 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면 이미 틀렸고요. 이걸 우리가 조약이 아닙니다. 이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권 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 금방 말한 대로 입법자를 구속하는 효력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입법 의무라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상 뭐 그런 걸 받아들일 여력이 된다든지 그러면 입법을 하겠지만 그것도 입법 재량의 범위 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답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3번이 뭡니까? 국제통화기금협정. 우리가 이제 매번 공부했던 이게 뭐예요? IMF 협정이죠. IMF 협정. 이건 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핵지총에도 있고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조약이죠. 법률적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약.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헌법률 심사의 대상이 된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을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물론 가장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 가장 1차적인 것은 무엇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겠지만 그 외에도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약이다. 그래서 또 비교할 것 명령적 조약이 있죠. 명령적 효력을 가진 조약. 명령적 조약의 경우에는 이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이건 경찰학 시간에 좀 배우셔야 되는 이런 내용이겠지만 명령규칙 심사다. 요거는 이제 요 명령규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법규 명령을 뜻한다고 했죠. 요 법규 명령을 뜻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뭐 교과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다. 사법 절차의 면제, 직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IMF 협정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모로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문제 없다.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 형법 시간에도 나오는 지문이죠.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마라케시 협정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이런 조약이기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 죄형법 정주에 위반되지 않는다. 여러 번 말했던 거죠. 다만 이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다. 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주의 위반이다. 죄형법 정주의 위반이다. 위헌이다. 당연히 4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국어를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순간 혼동했겠지만 여러 번 풀어봤던 이 표현이기 때문에 2번도 어렵지 않게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당에 관한 거. 정당이 3번에 관한 것도 답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이제 서두르다가 틀리신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당황해서 틀리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지어 이제 한 뭐 몇 달 강의를 듣지도 않은 기본반 학생들도 35점, 37.5점 막 이렇게 맞고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듣고 문제를 푸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진도를 나간 부분들은 다 잘 풀고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자, 정당 관련해서 정당제도 매우 중요하죠.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 매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이어주는, 국가기관을 이어주는 이런 매개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게 국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정당의 중개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선거할 때만 우리가 국민들이 국가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다 법대로 해도 아무런 이제 국민의 의사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정당에 있는 우리 지역구가 있죠.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런 법령을 만들라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물론 국회에 직접 청원을 할 수도 있지만요. 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일정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럼 그것이 국회에서 의사로 결정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개체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 판례의 이제 문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주 보던 이런 문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상상을 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이지만,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입장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걸 상실 결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했다. 항상 비교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 번 했던 내용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3번 헌법이 특별히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이제 요 부분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여기까지는 8조 1항이죠. 헌법 8조 1항이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특별히 보호한다고 해도 8조 4항이죠. 강제정당 해산제도, 심판제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정당제도 처음 배우는 부분에서 맨날 하는 얘기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사적 결사입니다. 자발적 단체일 뿐입니다.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정당은 국민들의 모임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지언정 공권력 행사의 주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번 했던 내용이 되겠고, 4번도 처음 배울 때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당이 설립하기 위해선 정당법상의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 신청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기성 정당으로 이제 성립하는 게 되겠죠. 정당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물론 정당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의 소멸을 배우게 되잖아요. 자진해산할 수도 있죠. 스스로 정당을 해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있죠?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8조 4항에 있는 정당 해산 심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또한 비례 원칙 심사를 통해서 해산 결정을 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죠. 그래서 근데 등록 취소 사유가 원래는 3개가 있다가 지금은 2개가 남았죠. 그게 지금 이 4번에 있는 요 사유가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는 2개로 줄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투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 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침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정도의 득표도 못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렇다면 어떤 의미는 맞습니까? 국민적 지지율이 매우 낮다라는 건 맞죠. 하지만 지지율이 낮은 정당도 존재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겠죠.
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아마 이제 헌법부터 푸신 분들은 3번까지 재밌게 풀었을 것 같은데 4번에서 조금 당황하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헌정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권 잘 기억하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힌트를 줬어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1번 보시면 그러니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권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돼 있죠. 그러면 전부 다 같은 때에 처음 규정된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번 재헌헌법 1948년법에서 양심의 자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특징으로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정권이 있었고 근데 얘가 조금 여러분을 힘들게 했겠죠. 공무원 파면권 얘가 있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쇠모를 했겠죠. 쇠모를 해야겠죠. 공무원 파면 청구권이 뭐 재헌헌법에 있는지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거의 안 물어보던 거죠. 그다음에 2번 1962년법 이제 박정희가 5차 개정헌법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지혜 때 들어왔죠. 그러면서 행복 추구권은 80년이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문제네요. 그죠? 그다음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3번 1980년 헌법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자, 적어도 성실하게 뭐 답보특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잘 들으면서 여러 번 공부했던 학생들은 2번 3번은 절대 안 골랐겠지. 오케이. 2번 3번은 답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니까 1987년 헌법 사상의 자유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현행헌법 있네. 맞는데 사상의 자유가 뭐였지? 자, 여러분이 사상의 자유란 걸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좋고 또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사상의 자유는 어디서 언급하나요? 사상의 자유를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사상의 자유를 포함시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좀 넓게 볼 때가 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의 자유에 들어갈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되죠? 재헌헌법이죠. 그러니까 4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4번을 놓고 고민하다가 뒤에 것도 이렇게 또 있으니까 맞겠지. 사상의 자유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하는 거.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여지가 조금 있다. 하지만 그죠. 그거는 이제 출제위원이 사실은 1번에서 혼동을 주고 사상의 자유 이거 뭐 양심의 자유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다 알겠지. 그리고 하다못해 현행헌법에 없잖아.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은 좀 맞췄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약간의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눈이 다친다든지 이런 희비가 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여러 번 나왔던 게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네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은 외국 국적 동포로서 자, 우리 이거 맨날 공부할 때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외국 국적 동포. 제가 뭐 기본반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 거. 자, 외국 국적 동포 한국인이에요? 아니죠. 한국인 아니죠. 한국인 우리나라 국민 아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아니고 분명히 있잖아. 외국 국적 동포일 뿐이잖아요. 외국 국적 동포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했죠. 외국인입니다. 이게 중국 국적 동포가 아니고 카자흐스탄 동포든 미국 국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뭐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권적인 것은 인정이 되지만 국민의 권리, 선거권 이런 것은 인정될 리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겠죠. 어렵지 않게 1번을 뭐 제낄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2번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 기루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외국인도 피선거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피선거권이 뭐예요? 출마할 권리라고 했잖아요. 외국인은 출마할 수 없어요. 선거권이 외국인에게 이런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뭐가 인정된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주고 있다. 근데 그것도 구별 못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2번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제가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대로. 여러 번 가르쳤고 61교재도 그대로 있고 이거 뭐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인이나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제가 뭐 기본 강의할 때 뭐 사경제 주체, 독립한 고유 업무, 지배 복종 관계 뭐 이런 말들을 봐두면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던 거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4번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자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영조물 법인이에요. 서울대학교 우리가 옛날에는 국립대학교였지만 지금은 영조물 법인 독립된 주체예요. 뭐 이런 말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말에 꽂히면 안 되는데 꽂혀서 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빼고 국립대학교는 어쨌든 국립대학교를 묻는 거죠. 국립대학교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일종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물론 영조물에 불과한 건 맞죠. 영조물에 불과한 건 맞는데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비록 영조물에 불과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예외로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뭐 KBS, MBC 공부하면서 이런 국립대학교, 뭐 강원대학교 사건도 있었고 옛날에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 사건도 있었고 근데 괜히 또 앞에 말에 꽂혀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틀리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잘 푸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번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뭐 법치국가 원리에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서도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법률 유보죠. 법률 유보와 관련된 거죠. 1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법률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여기가 중요하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 37조 2항에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행정법적 법률 위반 원칙에 어긋나는 자 상관없이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37조 2항이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기본권이 제한될 때는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유보잖아요. 법률 유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의 근거에 있어야 한다. 그게 법률 유보고요. 2번 뭐 여러 번 했던 거죠. 법률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즉 수익적 행정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규정해야 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 번 배운 대로 좀 더 자세히 규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기본서라든지 핵심에 그대로 있는 지문들이죠. 역시 3번도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임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 법령이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 혹은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상위법, 법률에서 대통령 영역에 위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률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되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은 뭘 지켜줘야 됩니까? 예,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해야 되고 헌법이나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배웠던 내용이죠. 4번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도 포괄이행 범칙의 위반 여부와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문제될 수 있죠. 4번 핵제 종이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답보특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답보특에. 그래서 아마 1초 컷이다. 4번 보는 순간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끝까지 여러분이 정리하고 따라오시면 촉이 좋은 강사로한테 잘 찍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번 이거 요번 시험에 가장 쉬운 문제 기본반 학생이든 인문반 학생이든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행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랬죠. 그래서 뭐 있습니까? 대마초 수수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1번이 너무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2, 3, 4번 뭐 나오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보시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맨날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걸 강요받지 않을 자유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무상 또는 일회적,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속한다. 이거 맨날 뭐예요? 돈 받으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건 어디 가는 거야? 돈 받으면서 하는 거는 직업의 자유죠.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돈 안 받고 하는 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다. 그래서 뭐 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이 있죠. 거기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직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의 침해를 함께 살펴보죠. 그거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행복주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자, 여러 가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본권을 행복주권에 도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주권을 뭐라고 합니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8번 적법 절차에 관한 거. 세무대학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 입법 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청문 절차를 거치하므로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12조 적법 절차에 위반된다 되어 있는데, 자, 입법 절차는 이제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이 세무대학 폐지에 관한 법률이든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법률을 만들려고 뽑아놨죠. 그러니까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맨날 공부할 때 자유위임이다.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이건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다 통제하진 않는다. 무기소위임이다. 자유위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래 청문권 보장 이런 게 적법 절차의 중요한 내용이죠. 행정 절차라든지 또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입법 절차에는 따로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런 청문 절차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공부할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법률을 만들 때마다 매번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공청회 같은 걸 여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2번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 자, 이게 뭐예요? 행정절차에서 뭔가 가둬진다? 어디에 감금된다? 이런 느낌이죠?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요 판례 2번은 이제 우리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보호 조치 기간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 상한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요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근데 적법절차 원칙이 왜 위반된다 그랬어요? 바로 2번 때문에 위반된다고 했었죠.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신체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출입국 관리법상 이 공항에서 이제 뭐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가둬두고 하는 보호 조치 취하는 거, 여기서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거, 언제까지 가둘 수 있냐 이걸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 보호기간의 연장 같은 것을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배웠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2번도 난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3번은 이건 골라였어야죠. 맨날 우리 자, 출국 금지 결정은 무조건 합헌이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뭐 무죄 추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되지만 그 어떤 거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그래서 형사재판의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 금지 결정은 뭐 이런 뭐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건 미리 통지할 수가 없죠. 사전에 통지하면 어때요? 바로 도망가 버리겠죠. 그죠? 뭐 이거 바로 도망가 버리니까 적법적 위반이 아니다. 답을 골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은 우리 시험에 뭐 물어봤던 거지만 또 한 번 물어봤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다시 나올 수 있다. 한 지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미래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죠.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게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뭐 여러 번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것 같고요. 다음 9번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번에 시험에서 조금 점수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는 분들은 이제 적절한 것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자신이 없었겠죠. 확실하게 맞고 확실하게 틀린 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샘물교회 사건 여러 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죠.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할 필요 없었다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지금 그럼 반대로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입국의 자유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이런 입국의 자유는 인정된다. 그래서 3번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도 다 인정이 되고,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려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외국 체류나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2번의 연장선상에서 또 3번 또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를 묻고 있는 거고요. 3번은 국민이죠. 국민. 그 다음에 4번. 역시 답은 쉬웠죠? 누구든지 주민등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서 주민등 여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말미암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병역, 이건 뭐 제가 말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주 이전이, 우리가 군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위수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2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갔다 마음대로 집에 막 멋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파령이 되겠죠? 병역법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런, 그렇죠? 주민등록법으로 인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 아니다. 제가 어디 삽니까? 대전에 살죠? 대전에 살지만 서울에다 방을 얻어서 우리 이제 부인하고 별거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괜찮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이 노량진 근처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원 근처에 자취하시는 분들, 그분들 뭐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얼마든지 거주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거. 이것도 뭐 쉽게 나왔죠. 잘 이제 기억이 하면 되겠죠.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거죠.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 자, 요 기업의 자유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쟁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근데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원하는 직장, 나 삼성전자, 구글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것,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 기회, 균등한 기회 요구 정도 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좀 여지가 있을 거죠.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 자, 1번에 포함된 것처럼 기업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간섭받지 않고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직의 자유라고 하죠. 전직의 자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 여기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야 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회사 팔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 여기서 벌써 나가죠.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직장 존속보호 청구권은 근로의 권리라든지 직업의 자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포함이 되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이건 맨날 공부했던 뭡니까? 로스쿨 사건이죠. 로스쿨 사건에서 많이 나왔던 거. 습니다. 10번도 대단히 쉽게 풀 수 있는, 적어도 이 속어법을 행하면서 쉽게 풀었을 문제가 되겠고요. 11번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번 아유 지겹다. 제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폐쇄로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거, 이런 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고, 2번 최신 판례 때 설명드렸었죠. 그죠? 대체복 문제 나올 거다. 확실하게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찍어드렸죠. 일단 뭐 이거랑 같이 찍어드린 건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거, 교정실에서 합숙하도록 하는 거 하면서 같이 요 판례가 나왔어요 했던 거죠. 그래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해서 이건 이미 틀렸고요.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한 거 아니죠.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요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적인 공간 찍지 않죠. 공용 공간만 찍는 겁니다. 공용 공간만.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제가 최신 판례 때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 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 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했었죠. 그래서 이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4번을 골라야겠죠. 헌법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가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변론으로 하고 뭐 표현의 자유가 됐던 무엇이 됐던 변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은 아니다. 11번도 대단히 쉬운 문제. 최신 판례 강의만 들었어도 금방 찾고 4번도 문제 많이 풀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제가 이제 사실 시험 직전에 목요일인가요? 그때 기본반 때 설명했는데 기본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나옵니다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추상적임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상적인 건 안 돼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도 군대 가고 싫고 여러분도 가기 싫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건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양심은 그 대상이 그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이미 틀렸고요. 그죠?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의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가 되어야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맞죠.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항상 문제가 되는 양심은 뭐다? 소수의 양심이다. 소수의 양심. 그 다음에 4번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을 확인해야 한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한 대로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양심을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 뭐 형법하고 헷갈리지 마라.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찍었던 거죠. 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종교 자유죠. 이것도 기본반에서 제 판례 제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다 기억할 만한 거 그죠? 1번은 출력수랑 3, 4회 종교 집회 이렇게 하면 돼. 핵심은 어디입니까?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 집회, 다른 시험이 나오고 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고. 그런데 맨날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연간 1회는 안 되는데 4주에 1회, 한 달에 한 번, 이건 괜찮다. 그래서 2번 그냥 답 금방 골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미결 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했다. 미결 수용자 예를 들면 구속 피고인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죠. 요거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 기억하시고 4번도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 금치는 맨날 뭐라 그랬어요? 징벌 받았잖아요. 최장 30일 이내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 활동은 할 수 있다. 괜찮다. 문제 없다. 맨날 막 설명드릴 때 신부님이 오신다니 목사님이 상담해 준다든지 아니면 스님이 상담해 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13번까지 아주 기분 좋게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이 조금 여러분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자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사, 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경선운동 금지 위헌이다. 이거 여러 번 해서 2번은 최신 판례고 3, 4번은 여러 번 봤던 거고 그죠? 됐습니다. 근데 1번이 여러분을 혼동스럽게 했겠죠. 아마 여러분이 키워드 잘못 잡은 사람 또 상근 직원 이건 또 문제죠. 근데 1번은 어떻습니까? 협동조합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긴 한데 최근 판례긴 한데 옛날에도 나왔던 판례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협동조합은요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건 좀 행정 주체적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1번을 몰라도 그죠? 2, 3, 4번을 확실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 3, 4번 2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고 3, 4번도 안성시, 광주 공사 공단으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조합은 공사공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근데 혼자서 혼동하다 그냥 혼자서 에이 몰라 잘 모르면 3번 뭐 이래갖고 또 에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들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잘 모르면 뭘 찍을까요? 야, 왜 모르는 걸 찍으려고 해? 소거하고 나머지를 찍어라. 근데 뭐 이런 문제에서 2번을 찍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공무단위권 15번이 좀 제일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15번 공무단위권 관련해서 그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 조항으로 인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구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단위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요거 이제 그죠? 특히나 공무단위권 제한이 아니란 판례입니다. 공무단위권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힘들어했을 것 같고요. 근데 휴직하고 가지 말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뭐 휴직할 권리 뭐 이런 게 도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공무단위권 제한이 아니었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니은은 좀 옛날 판례죠.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 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 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그 지방의 의원 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 있게 반영시키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단위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근데 침해됩니다. 이건 침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1년도 판례인데요. 제가 옛날에 아주 두꺼운 올인원 교재에 있었던 판례인데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지 않은 판례라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디귿 리을은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기역 니은이 생소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 고를까 두 개 고를까 많이 고민하다가 잘 찍은 사람들은 맞히고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디귿은 뭐 회계 책임자니까 이건 뭐 합헌인 거 다 아실 테고 리을도 문제에서 많이 풀었던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이거 이제 그죠 많이 풀었던 군인사법도 있고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한 거 요거 갖고 너무 과도하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틀렸어도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보면 재판 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죠. 그래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는 양식 명령형보다 중한 종류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소법 조항은 불이익 변경금 전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 전칙에 반대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렇죠. 요거 그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판례죠. 형종 상향금지가 뭔지까지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형사소송법 하시면서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어떤 학생이 시험 끝나고 이제 학원에 와서 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거 되게 쉽게 풀었습니다 하신 분이 있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재척 기피 회피 이것도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하실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 합헌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번도 우리 풀어봤었는데 사실은 그죠?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적용할 수 있어 미결 수용자의 이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제한조차 아니겠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고 침해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건 뭐 형사소송법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죠. 영상물에 수록된 거 이거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됐던 거. 그래서 16번도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17번 역시 빡세고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문이 있어서 약간 이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그래서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데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헌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특강 자료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과 관련해서 대학 평의의 심의사항 뭐 이것들 대학교도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국가에 의한 통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면 충분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 대학의 학문과 연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맞는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 모두 교원은 우리 맨날 교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건 학문의 자유의 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맨날 공부할 때 어때요? 기본권 주체도 나지만 대학, 법인 자체, 대학 법인 자체, 대학 교원, 그다음에 뭐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한꺼번에 중첩적인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들이 있었죠. 전적으로 다 교수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이익이라든지 학교 법인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겠죠. 디귿은 뭐 볼 것도 없는 쉬운 거.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 어떻게든 나오면 뭐 다 펀이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건 위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국어적인 문제죠. 그래서 불합리하게 박탈해갖고 이렇게 힌트 주고 있으니까 위헌적인 얘기니까 틀렸다고 봐야겠고, 리을이죠. 아, 이 리을은 뭐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입니까? 유신헌법 시대죠. 유신헌법 때 유신헌법 비판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규탄 대회, 뭐 독재자 비판 뭐 이런 집회 같은 거 못하게 하고, 뭐 학교에 대학교에 모이기만 하면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씹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러니까. 아예 학교 문 닫고요. 학교 나온 학생들 막 제적시키고 막 이때 그랬던 일이죠. 그때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았던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고요. 초심을 잃었죠. 그다음에 18번 사회적 기본권 드디어 나왔는데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거. 1번 너무 쉬워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우리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여기 있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같은 거, 이거 제외하고 있다,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입법 의무 없다, 여러 번 풀어봤던 거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2번, 최신 판례 지겨웠다, 그죠? 이건 드디어 나왔다. 나올 줄 알았다. 여기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자를 제외시킨 것 똑같이 다 이 사람들 다 어떻다 그랬죠?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다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죠. 그 정도. 그다음에 너무 잘 아는 판례였으니까. 그다음에 3번도 요거 맨날 공부했던 거죠.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 유족의 범위에서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동법조항. 제가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뭔지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며느리, 사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계혈족. 반대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이 사회보장적 급여는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했던 거고. 4번도 우리 많이 했던 거 답이 쉽다.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는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고 있은 것. 자, 기초연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중복적 보장을 피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중복적 보장을 피하기 위한 거라.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죠? 습니다. 그래서 18번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 혼인과 가족생활. 1번 나온다 했는데 조금 까다로웠어요. 느낌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그죠? 아니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 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이유가 없다 해야겠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위헌이잖아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려면 어때? 나 이제 아들, 딸의 아빠, 엄마가 되는구나.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세모를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모를 쳤을 수도 있고 2번도 최신 판례에서 한 건데 또 세모를 쳤을 것도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약해. 뭐가 제한이. 근데 2번은 결론만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하면서 지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혼 못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형성하는 걸 못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대충 이게 지금 뭐 1번이든 2번이든 합헌 위헌만 외운 분들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3번을 갖고 확실히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결국 대체복무 요원들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에는 부여했다고 해서 3번이 맞죠. 그래서 대체복무제 나왔죠. 계속. 그래서 합숙시키는 거 합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긴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위헌이 나왔겠지. 그지? 한정위헌이라고 나왔겠지. 네. 그래도 3번을 찾아줄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거, 확실하게 모르는 걸 구별해야 되는 거고. 4번은 너무 쉽고. 이건 뭐 지난 시험부터 최고의 판례죠. 근데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침해한다. 아니죠. 이건 누구의 요 판례가 위헌인데 맨날 강조했죠. 생부의 평등권 침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던 거고 태어난 즉시
그 아이, 혼인의 출생자이고 태어난 아이, 출생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아이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또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 의무에 관한 거. 제가 이제 7주차 문제에서 국방 의무 관련된 걸 여러 개 문제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했었죠. 민주국가에서 병역 의무는 납세 의무자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 유지를 위해서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 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 방해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뭐 일반론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우리 남북 관계가 있고. 2번은 너무 쉽죠.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재의 자비적인 차별치기로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하는 합헌이다. 뭐 최근에도 나왔던 판례고. 그 다음에 3번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 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 원칙, 기본권 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죠. 아무리 병역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입법 재량이라 하더라도 맨날 뭐라고 했어요? 입법 재량이 있어도 그건 무제한적인 건 아닙니다. 재량권에 일탈남용이 없어야 된다. 재량에 한계가 있다. 비례 원칙 같은 거 준수해야 한다. 했던 내용이죠. 설사 1, 2, 3번 이뭔 개소리야 이거 1번 3번 이러더라도 4번 보고 맞춰야겠죠.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 채용 경쟁 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로 제한하여 현역 군인 신분자의 시험 응시계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 아니죠. 이행 중의 불이익입니다. 이행 중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헌법 39조 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39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여러 번 했던 내용들 핵지총에도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점수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은 뭐가 쉬워, 어려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독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회독의 텀을 들이게 되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금방 까먹기 마련이에요.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느릿느릿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느릿느릿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하면서 또 기출문제도 풀면서 기본서만 봐야지 이것도 안 돼요. 기본서만 봐도 응용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출문제집과 기본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책만 기본서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모든 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응용하시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복태 같은 거 어렵게 풀어보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어느 정도 그죠? 지금보다 뭐 더 쉬워지거나 뭐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우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뭐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멘탈 잘 잡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쟁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